일상 회복입니다. 엔데믹으로의 한 걸음, 조심스러운 일상 회복이라는 주제에 선정을 해봤는데요. 참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 정말 이 코로나 전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설레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거리두기가 해제가 된 첫 주말이었던 이 지난 주말 밤거리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모임 계획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고요. 평론가님도 좀 달라진 분위기 느끼셨나요? 양 변호사님 혹시 팝콘 좋아하시나요? 팝콘 좋아하죠. 저는 팝콘을 안 좋아하는데요. 그러세요? 여기만 가면 이 팝콘 냄새 때문에 팝콘이 먹고 싶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극장이었는데 그렇죠. 하지만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취식이 금지되던 시기에는 음료만 갖고 들어갈 수 있었고요.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정말 살짝. 살짝 눈치를 보면서 왜냐하면 이제 목이 맞습니다. 너무 마르니까요. 그렇죠. 이제 25일부터 다중이용 시설에서 어느 정도 팝콘, 콜라 극장에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그 소식이 개인적으로 그러네요. 팝콘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극장에 가서 좀 편하게 그래도 있을 수 있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동안 굉장히 많이 미뤄졌던 모임 하자는 이제 소식들이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우리가 과거의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친구들 이렇게 모이자라고 하는데 인원이 조금 이렇게 많아지게 되니까 우리 사실은 모일 수는 있는데 워낙 2년 동안 이렇게 안 하고 지내와서인지 조금 어색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거기 가도 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최고 단계인 1등급에서 이제 2등급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를 나눈 것처럼 확진자 격리 의무도 없어지고 그리고 영화관이나 실내 스포츠 시설에서의 음식 섭취도 이제 허용이 되니까 사실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또 주목을 받는 현장, 학교 현장입니다. 우리 아이들 사실 등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난 코로나 시국 2년여 동안에 아니면 하루 걸러서 하루 가고 이렇게 교차로 등교를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들이 많았었는데 5월부터는 정상 등교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선제 검사 같은 경우에도 자율이라고 하네요. 예,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 수업이 거의 2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 원격 수업이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를 더 심하게 한다라는 그렇죠. 우려도 있고요. 학교라는 것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친구들과 놀면서 사회성도 배우고 그렇죠. 학부모님들은 잠시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그렇죠. 시간도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근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5월 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교 학생들이 정상 등교가 될 예정이고요. 네. 또 코로나19 선제 검사도 시도별 자율에 맡기게 된다라고 해요. 교육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준비 단계, 이행 단계, 안착 단계. 근데 지금 우리가 방역 상황을 보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렇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일상회복 방향 중에 이달 말까지는 준비 단계에 들어가고요. 다음 달 중순인 22일까지가 이행 단계. 그리고 그 이후 여름방학 전까지가 안착 단계.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학교에서 운영이 되는 건데 준비 단계의 경우에는 기존에 일단 방역 등교 기준을 일단 유지를 하면서 가고요. 이행 단계인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 등교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행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꼼꼼히 따져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달 1일부터는 예를 들면 수학여행 같은 숙박형 프로그램도 운영이 가능해진다라고 하고요. 학교 단위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왜 자가검사 키트 활용해서 선제검사 하잖아요. 이게 시도 교육청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이 이행 단계부터 되고 우리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아직은 결정이 안 됐어요. 다만 KF80이라고 해서 그 이상을 지금 쓰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행 단계에 들어가면 이 단계가 조금 권고로 약화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비말 차단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착 단계까지 간다면
다음 달 23일부터는 이행 단계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순한데요. 이달 말까지가 준비 단계이고 똑같습니다. 5월 이후에 이행 단계로 추진하는데 준비 단계에서는 사실 거의 방역 지침을 유지를 하고요. 네. 하지만 이행 단계부터는 개편된 방역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 칸 띄어앉기를 비롯한 강의실에 대한 거리 두기라든가 밀집 기준이 본격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을 이렇게 예전으로 돌아가도 될지 우리 수치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왜 그러게요. 한때 학교가 집단 감염에 진원지나 그랬죠. 이런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일단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상황인데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확진자도 통계상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고 하고요. 또 전체 확진자 중 아동과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한때 뭐 28.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4명 중 1명이 그러네요. 예,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제기되었었는데 최근에 뭐 10% 이하로 낮아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사실 뭐 수학여행 이런 체험 활동 가능해지는 부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굉장히 반가워하는 것 같은 분위기고요. 그리고 또 방과 후 돌봄 교실도 정상 운영이 되면서 사실 맞벌이하는 학부모님들 굉장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맞벌이 학부모님들의 시름이 조금 더 덜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준비 단계를 거쳐야 되겠지만 잘 이행이 되고 안착이 된다면 네. 방과 후 돌봄이라던가 음. 또는 뭐 방과 후 학교 이런 것도 정상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확진한 학생의 학습권이 지금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기말고사 이런 데 어떻게 응시할 수 있느냐 마느냐. 그러네요. 여기에 대한 방안도 지금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대학생들도 원격 수업에 따른 장단점이 있겠지만 초, 중등학생들의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방안을 지금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대학생들이 가정교사처럼 하는 튜터링 제도라든가 또는 맞춤형 교육 방안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소식을 전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 특히 조손 가정의 자녀들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컴퓨터를 잘 다루는 가정이 있겠지만 드물겠죠.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컴퓨터가 있어도 아이들이 조작을 잘 못하거나 어른들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학력 격차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랬죠. 앞으로 우리가 정상 등교 과정에서 아이들이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도록 교육 당국과 어른들의 섬세한 지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외의 곳에서 사실은 뭐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광장의 선별검사소 예전에 정말 길이 저렇게 줄지어서 이렇게 줄이 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 언제 줄이 늘어드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 서울광장의 선별검사소도 철거가 이제 된다고 그러네요. 예, 우리 코로나19 상황 심각합니다 할 때마다 나오는 곳이 그렇죠. 바로 이곳이었는데 네. 22일 낮 12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냥 중단한 것은 아니고요. 네. 사실 예전에 하루 최대 검사량이 2,770건을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와. 그때는 오히려 이게 더 운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네. 정도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11일 이후 정도부터 검사가 100건 정도가 급감하고 있다라고 네. 하니까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책 읽는 서울 광장으로 변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이걸 보다 보니까 코로나19 이제 좀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감회를 많이 밝히신다라고 해요.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자치구별로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서울시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임시 선별공사소 한 2곳에서 3곳 중에 한 곳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정리하라는 내용이라고 하니까요. 시 차원뿐만 아니라 자치구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그러네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좀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청계 광장에 시 직영 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없던 시절이 잘 상상이 좀 안 가기도 하는데, 뭐 아직은 일단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 우리 정말 이 코로나 좀 끝나고 있나? 라는 이런 희망적인 생각도 조금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취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일상 회복을 하게 돼서 감개무량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해외 정상들이 꼭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K-방역.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일은 정말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그렇죠. 없는 중요한 과제였는데, 돌아보면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잖아요. 다음 날인 4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척 감개무량하다. 우리가 그토록 그리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고 하고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 K-방역과 관련해서 성과를 언급할 때 항상 쓰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방역이라는 것이 뭐 정부나 많은 공무원분들 수고해주고 계십니다만, 사실 국민들도 좀 방역 관련된 정말. 공무원분들, 그리고 개인 병원에서 일하던 의료진 분들도 봉사활동에 나서기도 맞습니다. 했었고, 무엇보다도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하겠던 국민들이 다 같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좀 해도 좋을 인사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 K-방역 모범 국가를 넘어 일상회복에서도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밝혔는데, 정말 우리가 이 행정명령이라던가 이런 거 한번 돌아보면 지난 몇 년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이요, 2020년 3월 22일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757일, 2년 1개월 만에 해제된 와, 건데, 정말. 양 변호사님, 저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서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2020년 3월 언급을 해주시는데 그때가 참 생각이 나네요. 얼마나 우리 국민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 마스크 열심히 잘 착용하시고, 백신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맞아라 이렇게 독려를 하기 시작하니까 접종률이 쫙 올라가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좀 보이는 그런 일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돼도 뭐 정말 우리가 코로나19의 감소세를 넘어서서 정말 아예 이제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대체 언제 벗을 수 있느냐, 이 부분 많이 관심들을 가지시는데,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될지, 아니면 좀 계속해서 착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민들 사이에서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를 그래도 쓰는 게 좋지 않아? 그러게요. 라는 분들도 있고, 더 이상 날씨도 더워지는데 이제 좀 안 써도 여름이에요. 되지 않나요? 라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음 달 초, 5월 초, 일단 실외 마스크를 벗을지 맞을지 이 허용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전문가들과 그렇겠죠. 의견을 나누잖아요. 예를 들면 확산 가능성을 의미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인데, 네. 예를 들면 이 감염 지수가 너무 높으면 그래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그렇죠.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데, 최근에 감염 재생산 지수를 보면 3월 5주에서 4월 2주간 약 3주 연속 1 미만 0.78이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이런 수치를 정부에서 고려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물론 신규 확진자 수 매일 발표하니까 중요한데, 지금 단계에서는 위중증 환자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4월 들어서 800명대까지 줄어들었다라는 통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 체계가 지금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그렇죠. 방역 조치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인데요. 병상 가동률이
3월 4주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증 병상은 43%, 중증등 병상은 28%라고 하는데 돌아보면 한때는 일부 지역의 경우에 이 병상 가동률 때문에 비상에 걸렸다는 뉴스 나왔는데 그렇죠. 그때에 비교하면 그래도 지금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요인을 다 보면서 정부가 이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변이 바이러스 부분도 사실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5월 초에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되면 뭐 반가워하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인수위가 최근 5월 말 방역 해제는 현명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 뉴스를 꼼꼼히 읽어봤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겠구나라고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언제 취임을 하죠? 5월 10일이죠. 5월 10일 취임을 네,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마스크를 쓸지 말지 여부는 5월 초에 결정이 됩니다. 음. 그리고 감염병 등급을 코로나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춘다고 결정은 했지만 4주 정도 뒤에 그쵸. 그러면 확진자 격리 의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4주간 지켜본 후에 결정한다. 즉 5월 중순이나 하순에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5월 중에 진행되는 특히 5월 10일부터 5월 하순까지 만약에 확진자가 급증한 거다가 유행이 늘어난다거나 이것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그쵸. 과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 정치적인 해석을 내놓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것도 역시 전문가들별로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인수위에서는 최근 정부의 이른바 포스트 오미크론 관련한 대응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예를 들면 지난 2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지금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5월 23일, 5월 중순부터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음 정부가 검토를 거쳐서 다음 정부라는 건 이제 윤석열 그쵸. 정부가 출범한 이유겠죠. 그때 격리 의무를 해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방역 당국 관계자들은 약간 불쾌한 심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이 방역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과학적 기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항변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인수위의 발언은 뭐 정치적인 해석인 거고요.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까지도 과학적인 것을 근거로 다양한 부분을 검토했고 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방역 정책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론가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가장 큰 변수는 변이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고 그렇다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 역시도 예측이 빗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재조합 변이가 확인이 되는 등 이 일상 회복을 가로막는 변수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와서 사실 이름 말하기도 너무 모르겠어요. 어렵습니다. XL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었고요. 네. 최근에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인 XE, XM이 또 국내에서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WHO에서는 이제 일단 오미크론으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게 뭐 전파력이 어느 정도인지 중증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오고 있기 때문에 네. 방역당국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변이 바이러스도 앞으로 여러 가지 방역 지침과 관련된 부분에 그래도 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올 가을에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할 수도 있다라고도 하던데 뭐 접종 면역 효과가 떨어져서일까요? 두 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확신하진 않지만 어쨌든 네. 우리가 왜 백신 한 번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나면 그쵸. 맞고 또 맞고 하는 것은
백신이 접종된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 올 가을 10월, 11월쯤에는 또 다른 유행이 오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하고요. 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변이가 또 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11월경부터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된다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일상 회복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 방역은 꼭 지켜야 된다고 그럼요. 방역당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쉽지만 우리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기라고 해요. 그래서 환기, 손 씻기,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이런 개인 방역의 중요성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우리가 2년 동안 계속 정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코로나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온 것 같아요. 워낙 우리 하루하루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뭐 거리두기 변화라든지 뭐 마스크도 매일매일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좀 신경을 쓰고 좀 예민하게 좀 지내왔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일상 회복의 기운이 조금씩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뭐 걱정도 있기는 하지만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 방역 철저히 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지침을 내리는 상황들을 좀 잘 따라가다 보면 코로나 완전 끝나는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